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자사주 매입 이후 짧은 몸통입니다만 3연속 양봉이 일단 진행되고 있고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9월 이후에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이제 정리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약업종 관련되는 주가가 이제 8월 달에도 부진했는데 9월 달에도 지금 대세전환 이벤트가 없다. 사실 9월 이후로는 이제 학회도 많이 벌어지고 이제 좀 기대감의 어떤 리스크가 좀 제거될 수 있는 흐름인데 이런 부분에서 9월 달에도 여전히 뭐 대세전환 이벤트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타이틀로 달고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커버리지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2023년도 주가 변화를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뭐 미용기기 그리고 이제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6월달 이후에는 비만 당뇨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름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 대형주 중심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제 올해 80% 넘게 좀 올라갔다가 7월 말까지 8월 달에는 좀 조정이 한 20% 정도 있는 상태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뭐 그냥 올 내내 7월 달까지도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도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그 상승폭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없는 어떤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그냥 베타도 뭐 마이너스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연초 대비해서 상승의 흐름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동아ST라든지 종군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7월 달까지 올랐던 부분들 최근에 8월 달에는 또 이렇게 조정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덩치가 있는 종목들, 새로운 어떤 종목이 아니라 기존의 또 주요 어떤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도 상대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도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상대 수익률 자체는 부진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나름 이제 조금 이제 뭐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습니다만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셀트리온인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도 이제 8월 10일 고점 대비해서 제약업종 전체가 8% 빠졌고, 코스피 평균보다도 마이너스 6%, 9월 달에도 좀 뭐 큰 이슈는 안 보인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이제 세컨드 웨이브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진입했던 2013년도에 뭐 램시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퍼스트 무브의 이제 효과를 보면서 시총도 늘어나고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2017년, 18년도까지였고요. 이제 19년도 이후에는 경쟁 강화로서 코로나 때 이제 효과를 제거 나오면 이 경쟁 심화로 이제 주가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다가오는 세컨드 웨이브에서도 이 오리지널 이제 바이오 약품 만료로 기존의 퍼스트 웨이브보다 훨씬 큰 시장 자체가 열리는데, 이런 어떤 장기적인 기대감 자체가 이제 시장의 가열이라든지 경쟁사의 어떤 이 가격이나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좀처럼 이 세컨드 웨이브에 관련되는 흐름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큰 어떤 흐름이 좋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5월, 6월 이전에 벌어졌던 학회 모멘텀이 9월달, 10월달에 이제 폐암학회라든지 뭐 에스모라든지 이런 어떤 항암 라인에서 학회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 이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뭐 프리뷰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급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는 많지 않고 여전히 이제 이 유동성 관련해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본격적인 어떤 인하의 기대감들을 이 제약바이오는 덩치가 큰 종목들은 크게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부진한 어떤 수익률 흐름들을 계속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학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램시마에서 진펜트라라고 하는 부분이 10월 말 정도에 FDA 신약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주가에는 기대감으로 반영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옵토마렉스 말고도 추가적인 이제 PBM 리스트 추가 관련되는 부분을 회사가 조금 이제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이제 없어지게 되고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의 승인, 그리고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슈들이 이제 9월 이제 말부터도 이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유진에서 건혜순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 전체는 이 4분기 전후면 4분기가 이제 10월 달이니까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전후면 빠르면 이제 9월부터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도에 본격화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지금 있는 3, 4병이라든지 램시마 SC가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PBM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면 9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이제 주가가 좀 더디게 갈 수도 있다. 요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4분기 전후로 어떤 이제 이슈 모멘텀에 힘입어서 상승세 전환, 굉장히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기관들의 비유도 자신감 찬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시기적으로 빠르면 이제 9월 달부터 늦으면 연말이나 내년도가 되어야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유진에서는 23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9만원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중 내내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는 연초 대비해서 한 12% 올랐다가 8월 달에 다시 또 빠지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어제도 그렇고 기관들의 어떤 비율을 보면 여기가 훨씬 더 좀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병을 하고 나면 이 세컨드 웨이브 성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직판에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성공한다면 이 글로벌 제약사로 뭐 이렇게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2024년도부터 이런 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유프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PBM 관련되는 그 리스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과 이 3, 4병에 관련되는 매수 청구권 관련된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모멘텀으로서 이제 많이 있죠, 사실. 3가지 이상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8월 29일 날 나오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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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주, 그 다음에 9월 달 들어서는 훨씬 강도를 높게 하고 있어요. 장중에 10만주씩 계속 이제 신청을 하고 오늘은 10만주 체결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87,000주, 그저께도 83,000주, 요렇게 이제,
체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단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물량들을 주는데 전체 거래량이 37만 주인데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한 30%대의 어떤 물량 자체가 셀트리온 자사주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 자체는 자사주가 그 매입이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도 평소 거래보다도 그렇게 안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의 흐름들 자체가 다른 어떤 거래량들을 좀 유입시키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내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흐름들 때문에 이제 3일 연속으로 일단 양봉이 소폭 큰 흐름은 아닙니다. 큰 흐름은 아닌데 일단 양봉으로 형성을 조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JP모간 쪽이나 UBS 쪽에서는 매수 흐름을 조금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6거래일 만에 일단 매수가 기관들은 오늘도 좀 매도를 했는데 오늘 기관 매도가 전반적으로 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모든 섹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외국계가 일단은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8월 달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 연봉을 좀 제끼는 어떤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만약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21 이평에서 이제 8월 말에 한번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양봉이 제대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파라볼릭자와 21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이런 캔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만원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제대로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올 때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들이 이제 9월 달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일 캔들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